안녕하세요. 경북 어느 지역에서 가스 검침원으로 일하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제가 처음 검침원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남편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가스 검침원 일이 남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라 위험하기도 하고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일도 많을 거라며 반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저를 끌어당기기라도 했는지 저는 남편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가스 검침원 일을 했고 그 일 덕분에 저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저의 딸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딸아이와 제가 다시 만난 일이 저와 제 딸아이에게는 기적 같은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뼈저리게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 사연을 꼭 들려드리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제가 걸음마를 떼기도 전에 저를 버리고 폭력적인 아버지에게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친정아버지 손에서 길러졌는데 아버지가 인복이 좋은 건지 아버지 주변에는 좋은 분들이 많았고 그분들 덕분에 무사히 10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성화야, 아무래도 아버지는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아버지 때문에 저 떼자마자 엄마를 잃었는데 이 못난 아버지가 네 곁에 오래 살아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아버지, 무섭게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 지금부터라도 술이랑 담배 끊고 건강관리 잘하시면 오래 사실 수 있어요. 아버지, 이번에 철호 아저씨랑 같이 일하기로 하셨다면서요. 아버지 큰맘 먹고 새 출발하시려는 이런 때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 몸은 내가 잘 안다고. 아버지 몸이 평소랑은 많이 다르다는 게 느껴진다. 얼굴도 너무 샛노랗고 황달도 심하고. 검사는 안 해봤지만 아마도 다남일 것 같구나. 제가 고3이 되던 해 아버지는 본인 입으로 자신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며 저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결국 본인이 예언하시던 대로 제 고등학교 졸업식 이틀 뒤에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너희 아빠가 너 고등학교 졸업하는 건 보고 가려고 어떻게든 버텼나 보다. 사실 의사 선생님이 너희 아빠 한 달도 못 버틴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몇 달이나 버틴 거 보니 너희 아빠 그래도 부모이긴 했나 보구나. 아저씨, 근데 저 이제 어떡해요?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월세 밀린 거 안 받을 테니까 저보고 당장 짐 빼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아저씨들이 너 지낼 만한 곳 찾아보고 있으니 잠깐만 기다려봐라. 우리가 네 거처까지 마련을 해줘야지 네 아빠가 편하게 눈 감지 않겠나 싶어서 사방팔방으로 집 알아보고 있는 중이야.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집주인 아주머니는 저를 집에서 쫓아내셨고 저는 아버지 친구들의 도움으로 저 혼자 지낼 거처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성화야, 아저씨들이 모은 돈으로 이 집 옥탑방을 1년 사글세로 구해뒀다. 마음 같아선 더 좋은 곳에 구해주고 싶었지만 이게 최선이었으니 이해해다오. 1년 정도면 다음에 사글세는 성화 네가 벌어서 낼 수 있겠지? 아저씨들 아니었으면 저 지금쯤 밖에서 노숙하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사글세는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중에 성공하면 아저씨들한테 가장 먼저 은혜 갚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없다고 세상에 혼자라는 생각 절대 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거든
무조건 아저씨들한테 연락해라. 어린 여자 혼자라고 무시하는 거 분명 많을 거야. 그럴 때마다 절대 당하고 있지만 말고 아저씨들한테 연락해. 아버지의 친구들 도움으로 어느 단독주택에 딸린 옥탑방에 사글세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저희 시모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만난 시모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다정하고 착한 아주머니였습니다. 우리 집 보러 온 아저씨들한테 학생 사연 다 들었어. 그 이야기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내가 사글세도 다 깎아주고 그랬다니까. 그리고 내가 어린 여자 들어온다고 해서 깨끗한 데서 지내라고 내 돈 들여서 도배랑 장판 싹 다 깨끗한 걸로 바꿔놨어. 방은 작아도 살만은 할 거야. 감사합니다. 지내는 동안 집 깨끗이 잘 사용할게요. 그리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없는 듯 조용히 잘 지내겠습니다. 그럴 필요까지 없어. 가끔 우리 집에 와서 밥도 먹고 심심하면 나랑 같이 수다도 떨고 해. 나도 학생을 내 딸처럼 생각할 테니까 학생도 나를 엄마나 이모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대해줘. 천사 같던 시모는 자신의 집 옥탑방으로 들어온 저를 환영해 주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시모가 제게 내뱉은 말대로 정말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성화야, 오늘 아줌마가 저녁 반찬으로 갈비찜 해뒀으니까 저녁 혼자 먹지 말고 우리 집으로 내려와서 같이 먹자꾸나. 그 자리에 제가 껴도 되는 건가요? 제가 괜히 가족들 오붓한 식사 시간을 방해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우리 한 지붕 아래 살면 성화 너도 우리 식구나 마찬가지지. 그러지 말고 저녁 6시에 맞춰서 우리 집으로 내려와라. 아줌마가 성화 네 밥까지 퍼넣을 테니까. 시모는 저에게 자주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해주셨는데 제가 처음 시모 집에 저녁을 얻어먹으러 갔던 날 저는 그곳에서 시모의 장남이자 훗날 저의 남편이 될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쪽은 우리 큰아들 문영이야. 나이는 성화 너랑 동갑인데 지금 의대 가려고 재수 공부하고 있어. 둘 다 얼굴은 오늘 처음 보는 거지? 동갑내기의 의대 재수생이었던 남편은 홀쭉한 키에 긴 피부를 가진 꽃미남 스타일의 얼굴이었는데 꽤나 관심을 가지고 남편을 관찰하는 저와는 달리 남편은 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이라는 게 무섭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가족들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가족 여행에까지 끼워주던 시모 덕분에 남편과 저는 나름 친하게 보일 정도로 친한 친구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 여름 휴가 갈 때 성화도 같이 데리고 가면 안 돼? 마침 성화도 그날 쉰다던데. 이왕이면 성화도 같이 데리고 가자. 우리 차에 성화 앉을 자리도 있잖아. 그럴까? 성화 너만 괜찮으면 이번 우리 여름 휴가 갈 때 같이 가는 걸로 하자. 우리 올여름에 아줌마 친정집으로 여름 휴가를 가기로 했거든. 거기 가면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성화 너도 꼭 같이 가자. 아줌마랑 문영이가 이렇게 원하는데 설마 안 갈 건 아니지? 시모 집에 들어가 사는 동안 저는 저에게 가족이 생긴 것만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그게 너무나도 어색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점차 그 삶에 적응을 해나가고 있었고 또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저를 딸처럼 대하는 것처럼 저도 시모를 엄마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이모라 생각을 하며 지냈는데 남편과 저의 실수로 그 좋은 관계가 와장창 깨지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문영아, 나 네 아이 임신한 것 같아. 나도 몰랐는데 생리도 안 하고
자꾸 배가 나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오늘 산부인과에 갔더니 임신 3개월 넘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 너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너한테 제일 먼저 말하는 거야. 너는 진짜 멍청이냐? 임신 3개월이 될 때까지 어떻게 임신한 걸 모를 수가 있어? 네가 아무리 머리에 든 게 없다고 해도 임신하면 몸에서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날 텐데 왜 그걸 여태껏 몰랐냐고? 왜 화를 내? 나는 내가 임신을 할 거라고 감히 상상도 못했어서 그랬어. 나는 그냥 내 몸에 다른 이상이 있어서 그러는 건 줄 알았다고. 근데 이제 나 어떡하면 좋아? 아주머니한테 이 사실 알려야 되겠지. 우리 엄마 알면 우리 엄마가 너 가만히 안 둘 텐데 괜찮겠냐? 내 생각엔 네 뱃속에 있는 애 더 크기 전에 조용히 지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너 그 애 낳는다고 하면 절대로 지금처럼 우리 엄마한테 예쁨 받으면서 못 살아. 가까운 관계로 지내던 남편과 저는 하룻밤의 실수로 아이를 임신했고, 제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걸 알게 된 남편은 고민할 것도 없다며 저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를 지우는 것이 저와 남편 그리고 시모에게 좋은 일이라는 걸 알았지만 아이를 지우는 일은 고작 20살이었던 어린 제게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문영아, 나 이 아이 못 지우겠어.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세상에 빛도 못 보고 죽어야 되는 거니? 나 이 아이 낳아야 될 것 같아.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우리 얼른 아주머니한테 말하자. 나는 분명 너한테 아이 지우라고 했다. 너 그 아이 낳으면 나도 우리 엄마도 너를 예전처럼 대할 수 없는 것만 알아도 너 아마 네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각오하고 그 아이 낳아야 될 거다. 시모가 저를 딸처럼 대해줬기에 제 임신 소식을 시모가 들으면 기뻐하지는 않더라도 화를 낸다거나 남편처럼 아이를 지우라고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흔쾌히 저를 며느리로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그건 세상 물정 모르는 순수한 20살짜리의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성화, 네가 우리 문영이 아이를 임신했다고? 너 어디 가서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당장 그 아이 지워라. 네가 뭔데 내 앞에서 당당히 내 아들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해? 너 아주 겁대가리를 상실한 아이였구나. 아주머니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이 아이 지울까 고민도 했었는데 차마 지울 용기가 안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이 아이 낳고 싶어요. 제발 이 아이 낳을 수 있게 해주세요. 미년이 이러려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나한테 친한 척 접근을 한 거였구나. 공부밖에 모르는 내 순진한 아들 꼬셔서 우리 집 안방 차지하려고 우리 가족들한테 접근한 거였지? 내가 네 속셈을 모를 줄 알아? 그런 거 아닌 거 아주머니가 더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아주머니가 먼저 저를 챙겨주셨으면 챙겨줬지 제가 먼저 아주머니한테 다가가지는 않았잖아요. 정말 서운하게 왜 이러세요? 제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에 시모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한치의 고민도 없이 아이를 지우라고 말했고 저는 지지 않고 그 아이를 지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저의 머리채를 잡고 늘어지셨습니다. 우리 문영이는 곧 의사가 될 사람이야. 그런데 부모도 없는 네가 감히 우리 아들의 앞길을 막아서? 내가 그걸 가만히 두고만 볼 것 같아?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그 애 지워. 내가 강제로 지우게 만들기 전에 네 손으로 지우란 말이야. 저는 이 애 절대로 못 지워요. 그리고 이 아이를 저 혼자 만든 것도 아니고 문영이랑 같이 만든 건데 왜 저한테만 이러시는 거예요? 네가 순진한 우리 아들 꼬셔서 이렇게 된 거잖아.
부모도 없는 천혜구와 주제에 의사 꼬셔서 인생 역전하려다 나한테 딱 걸렸지. 내가 아무리 심성이 착하다고 해도 눈치가 빨라서 너 같은 애한테 그냥 당하지만은 않아. 기어이 시모는 저를 집 밖으로 쫓아내었고 갈 곳이 없었던 저는 대문 앞에서 시모와 남편에게 애원해야 했습니다. 제발 뱃속에 있는 아이만큼은 낳게 해달라고 말이죠. 제가 대문 앞에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울고불고 난리를 부리고 있는 모습을 본 누군가가 소문을 냈는지 제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온 동네에 퍼지게 되었고 사람 눈을 엄청나게 신경 쓰던 시모는 결국 저를 다시 집으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동네 쪽팔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네가 그런 식으로 문영이 아이 임신했다고 소문을 내면 우리는 이 동네에서 어떻게 고개 들고 살라고 그러는 거야? 아주머니, 저 아주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이 아이만 낳게 해주세요. 설거지도 제가 하고 빨래도 제가 하고 청소도 다 할 테니까 제발 여기서 아이 낳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저 갈 곳 없는 거 아주머니가 더 잘하시잖아요. 이제는 너를 쫓아내고 싶어도 쫓아낼 수가 없겠다. 네가 동네방네 문영이에 임신했다고 소문을 낸 마당에 내가 어떻게 널 쫓아내겠어? 여우 같으니라고. 너 내가 사람들 눈치 많이 보는 거 알고 일부러 대문 앞에서 우리 문영이에 임신했다고 소리친 거지? 어찌어찌 동네 사람들 덕분에 아이를 지우지 않고 신모의 집에 머물 수 있게 되기는 했지만 저는 남편의 신모에게서 최소한의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네가 문영이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내 며느리가 되는 건 아니다. 나는 너를 내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 없고 문영이 또한 너를 아내로 받아들일 생각 없으니 문영이랑 혼인신고할 생각은 하지도 마라. 아이도 낳고 같이 사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말라니요. 결혼식은 안 올린다고 해도 아이를 호적에 올리려면 혼인신고는 해야 되지 않나요? 문영이도 나도 너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싫다는 말 못 들었니? 문영이랑 네가 혼인신고를 하면 네가 법적으로 내 가족이 된다는 건데 나는 평생 너 같은 걸 내 며느리로 받아들일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냥 애만 낳고 조용히 살아.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시모 때문에 남편과 저는 혼인신고도 올리지 못했고 부부도 아닌 그렇다고 남도 아닌 애매한 관계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시모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말은 좀 들으니 남편을 잘 꼬셔서 혼인신고라도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 말 못 들었어? 우리 엄마가 너 며느리로 받아들이기 싫다잖아. 아니,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싫다잖아. 네가 상처받을까봐 엄마가 그 말할 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나도 엄마랑 같은 생각이야. 나는 너를 내 아내로도 내 가족으로도 받아들이기 싫어. 솔직히 우리 그날 하룻밤 장난이었지 진지하게 서로를 좋아해서 저지른 일은 아니었잖아. 어떻게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나는 너만 믿고 그날 너랑 밤을 보낸 건데 너는 정말 장난이었니? 나를 가지고 논 거였어? 생각을 해봐라. 곧 의대에 입학할 내가 뭐가 아쉬워서 너 같은 애랑 만나겠냐? 의대만 가도 잘 살고 잘난 애들 쉽게 만날 수 있는데 내가 미쳤다고 너를 만나? 연애까지는 뭐 아직 어리니까 할 수 있다고 쳐도 내가 미쳤다고 너 같은 애랑 결혼하겠냐? 나는 지금 너 때문에 내 앞길 벌써 망친 것 같은 기분 드니까 더 이상 나 괴롭히지 마. 의대 재수생이었던 남편은 저 때문에 자신의 앞길이 망친 것 같다며 억울해했고 신모는 남편이 재수에 실패라도 하는 날엔
제 손으로 저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으셨습니다. 우리 문영이 이번에 재수 실패하면 다 너 때문인 줄 알아. 만약에라도 그렇게 되기라도 한다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나 너 실오라기 하나도 못 걸치게 하고 맨몸으로 이 집에서 쫓아낼 거니까 문영이 눈에 띄지 말고 옥탑방에서 조용히 지내. 어머님, 옥탑방에서 지내기엔 계단이 너무 위험한데 여기서 지내면 안 될까요? 배가 나와서 그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잘못하다간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저 여기서 지낼게요. 이 집에서 지내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너는 왜 이렇게 애가 불만이 많니? 이런 애인 줄 알았으면 너한테 잘해주지 않았던 건데 이게 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 임신 기간 내내 저는 위험한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옥탑방에서 홀로 외롭게 지내야 했습니다. 다른 임산부는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남편에게 시켜 서운하지 않게 잘 챙겨 먹는데 저는 10달 내내 흰 쌀밥에 김치 반찬으로 끼니를 겨우 때워야 했습니다. 너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한테 관심 받게 되니까 웬만하면 대문 밖으로 나가지 말고 집안에서만 지내도록 해라. 나랑 문영이는 똑똑해서 사람들이 무슨 질문을 하든 웃어넘기고 마는데 너는 멍청해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물어보는 걸 다 고지고대로 솔직하게 대답하니까 불안해서 너를 밖으로 내보내질 못하겠다. 사람들이 저희에 대해서 뭘 물어봐도 모른 척 할 테니까 하루에 30분만이라도 산책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집에만 있으려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내가 널 어떻게 믿고 밖으로 내보내줘? 너 분명 여기서 나가면 우리 문영이 아내라고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닐 텐데 내가 그걸 어떻게 가만두겠니? 이래저래 네가 여기서 나가면 안 되는 이유는 많으니까 힘들어도 애 낳을 때까지만 참고 버텨라. 시모는 저를 위험한 옥탑방에서 지내게 하는 것도 모자라다 생각을 했는지 집 대문 밖으로도 나가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애아빠인 남편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남편을 친척 집으로 보내버리기까지 했었죠. 어머님, 아이 출산하는 날 문영이도 오는 거죠. 그때면 문영이 수능도 끝났을 때고 대학생활 하고 있을 때니까 올 수 있겠죠? 대학생활 하느라 바쁜 애가 못한다고 굳이 시간을 내서 너 애 낳는 거 보러 가겠니? 내가 문영이 보고 너 애 낳는 거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신경 끄라고 말해뒀다. 너는 나라도 가는 걸 감지덕지해야 되지 않아? 솔직히 나 없었으면 너 보호자도 없이 혼자 애 낳아야 되는 거 너도 알지? 아니 천혜고아인 네가 전생에 무슨 공을 세웠길래 나랑 우리 문영이를 만났니? 네 인생이 참 부럽다. 부러워. 제가 임신을 한 그 난리통에도 당당히 의대에 합격한 남편은 제가 기대했던 최소한의 아이 아빠 노릇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시모의 말대로 남편은 제가 출산하는 날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이 대학 친구들과 MT를 떠나버렸죠. 너 울긴 왜 울어? 설마 문영이가 여기 안 왔다고 서운해서 우는 거야? 내가 미리 말했잖아. 문영이 너 애 낳는 날 여기 올 일 없을 거라고.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애가 태어나는데 어머님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래도 얼굴은 비추고 갈 줄 알았는데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네가 뭔데? 네가 뭐라고 걔가 여기로 오겠어? 그리고 네 뱃속에서 자란 지혜한테 정익하겠니? 아무리 착한 문영이라도 네가 낳은 새끼라면 거들떠다보기 싫을 거야. 아이를 낳고 난 후 저는 시모 집의 옥탑방에서 내려올 수 있게 되었는데 시모가
저를 옥탑방에서 내려준 이유는 저를 신모 집에 식모로 부려먹기 위해서였습니다. 너는 아직 어리니까 산후조리 같은 거 필요 없지? 오늘부터 옥탑방에서 지내지 말고 내려와서 지내면서 집안 살림 좀 도맡아 해라. 네가 전에 분명 우리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말했던 거 잊지 않았지? 그럼요. 며느리라면 당연히 집안 살림을 도맡아서 해야죠. 어머님, 그럼 저 오늘부터 문영이 방에서 지내면 되는 건가요? 시모가 저에게 옥탑방에서 내려오라고 말했을 때 저는 시모와 남편이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기로 한 건가 싶어 기대를 했지만 시모는 저에게 저는 남편과 같은 방을 쓸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네가 왜 문영이 방에서 지내? 부엌 옆에 창고로 쓰던 방이 하나 있다. 거기서 이부자리 펴서 지내도록 해라. 그리고 내가 너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너 설마 아직도 내 며느리가 되길 기대하고 있는 거니? 어머님이 무슨 이유 때문에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으시는지 저 잘 알아요. 귀하게 키운 아들 저 같은 사람한테 주기 싫으신 마음 100번 이해해요. 그래도 문영이랑 제 사이에 아이가 있다면 이제는 인정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문영이랑 네 사이에 애가 100명이 있대도 나는 너 인정 못해. 애아빠인 문영이가 너를 아내로 인정해준다면 나도 고민은 해보겠지만 애아빠인 문영이도 너를 싫어하는데 내가 어떻게 널 받아들이겠니? 시모와 남편 때문에 서러움이 폭발할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저는 그곳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제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없었기에 이런 꼴을 당하더라도 어떻게든 시댁에 붙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난 후부터 시댁에 식모살이를 하게 되면서 제가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산다는 소문을 들은 아빠 친구들이 저희 시댁을 쳐들어왔습니다. 당신 아들만 귀해? 우리 성화도 귀하게 키운 딸이야. 당신이 얼마나 잘났는지 몰라도 인간이라면 애한테 그런 짓을 해선 안 되지. 갑자기 우르르 찾아와서 무슨 짓들이세요? 그리고 내가 내 며느리 데리고 어떻게 살든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세요? 며느리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며느리로 받아들이기 싫다고 성화 혼인신고도 못하게 만들었다면서. 거기다 각방 쓰게 만들고 식모처럼 부려먹고 있다는데 며느리는 무슨 며느리야? 성화가 당신 며느리였으면 우리가 이렇게 찾아오지도 않았어. 아빠 식구들이 시댁으로 찾아와 한바탕 난동을 부리고 간 후 시모는 처음으로 저에게 애원하듯 부탁했습니다. 너 때문에 나 이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살게 됐다. 평생 평판 좋게 살아온 내가 너 하나 때문에 지금 천하에 죽일년이 됐다고. 제발 내가 이렇게 부탁할 테니 이제 그만 내 집에서 나가주면 안 되겠니? 어머님, 제가 재은이를 두고 어딜 가요? 재은이가 없었다면 몰라도 저 지금은 재은이 때문에 어디도 못 가요. 어머님이 부탁하시고 협박하셔도 저 재은이 두고 절대 어디도 안 갈 거예요. 재은이는 내가 잘 키워주마. 솔직히 땡전 한 푼 없는 네가 키우는 것보다 늙었지만 돈 많은 할머니가 키우는 게 더 낫지 않겠니? 그리고 문영이는 의사라 애 하나쯤 딸렸다고 해서 장가 못 가고 그러진 않을 거야. 문영이 새장가 가면 너보다 더 좋은 새엄마 생기는 건데 재은이를 위해서라도 내 집에서 좀 나가주면 안 되겠니? 시모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집에서 나가라고 부탁을 했지만 저는 저희 친정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제가 힘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이만 두고 도망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딸아이 옆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제가 그곳에서 버티면 버틸수록 제 삶은 더 비참해져만 갔습니다. 야, 너 언제까지 식충이처럼
우리 집 살 거덜내면서 얹혀 살래? 너도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이제 돈 좀 벌어올 때도 되지 않았냐? 어머님, 제가 언제 식충이처럼 지냈다고 그러세요. 이 집 살림 제가 다 도맡아서 하고 있고, 어머님도 저 김치 말고는 다른 반찬도 손도 못 대게 하고 있어서 밥이랑 김치만 겨우 먹는데 어떻게 저한테 식충이라고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너 내가 내 말에 말 대꾸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경고했지. 나 이제 너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 그만하고 싶으니까 너도 나가서 돈 좀 벌어와. 너도 이제 살림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 돼야지 않겠어? 언제는 저보고 집 밖으로 나돌 생각하지 말고 집안에 꼭 붙어있으라고 하시더니 왜 갑자기 또 마음이 바뀌셔서 돈을 벌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네 꼴 보고 있는 것도 괴롭고, 그리고 문영이 다음 학기 등록금 낼 돈이 모자라서 그러니까 네가 나가서 돈 좀 벌어와. 문영이 돈 없어서 의대 졸업 못해서 의사 못 되면 문영이뿐만 아니라 재은이한테도 안 좋은 거 너도 알고 있지? 딸아이가 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제가 밖으로 장 보러 가는 것도 극도로 싫어하던 시모가 남편 등록금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저에게 밖으로 나가 돈을 벌어 오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아내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저는 남편을 남편이라 생각하고 살아왔기에 시모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남편의 등록금을 벌기로 결심했습니다. 너 일자리 따로 알아볼 필요 없어. 시장에서 전집하고 있는 우리 언니 알지? 언니가 일손 부족해서 직원 뽑는다고 했으니까 너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언니 가기로 출근해. 내가 지금 전화해서 너 간다고 말해둘게. 어머님, 그 이모님은 무서워서 저 거기 가기 싫은데요. 그냥 제가 알아서 일자리 구하면 안 될까요?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너 같은 애 어디 가서 당하고만 살까봐 내가 너 생각해서 우리 언니 가게에서 일하려고 하는 건데 너는 왜 말을 그렇게 하니? 그리고 우리 언니가 너 잡아먹기라도 한다니? 밖에서 돈을 벌어오라던 시모는 저를 자신의 언니네 가게로 보내 일을 시켰는데 역시나 제 예상대로 시이모는 시모만큼이나 무섭고 무식하게 저를 대하셨습니다. 딱 봐도 일머리가 없게 생기긴 했는데 이렇게 일을 못할 진 누가 알았겠어? 너 오늘 일한 것도 월급에서 깔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모님, 제가 오늘 무슨 실수를 했다고 그러세요? 오늘 계산도 정확히 잘했고 깨진 그릇이나 컵도 없고 주문도 잘 받았는데요. 네가 너무 굼뜨게 행동하는 것 같아서 그래. 네가 느려서 다른 직원들 동선 다 꼬였잖아. 너는 너 때문에 우리 동선 다 꼬인 거 설마 또 너만 모르고 있었던 거냐? 이모님, 자꾸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핑계 대면서 제 월급 까시면 저도 여기서 더 이상 일 못해요. 저는 어머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일하는 거지 여기서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동생이 왜 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지 이해를 하겠다. 네가 이 모양 이 꼴이니 며느리로도 아내로도 인정 못 받고 사는 거야. 이 무지한 것 같으니라고. 이미 시모와 남편에게 충분히 인간 대접도 못 받고 살고 있었던 저였기에 저는 다른 이에게도 무시를 당하고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이모 가게에서 일을 그만두려고 했지만 시모는 적어도 3달은 버텨야 되지 않겠냐며 제가 일을 그만두지 못하게 말리셨습니다. 그런 시모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시이모 가게에 일을 하며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시모가 갑자기 제 딸아이가 죽었다며 시이모 가게로 전화를 주었습니다. 재은이가 또랑에 빠져 죽었다고 전화 왔는데 너 이거 내려놓고 얼른 집으로 가봐라. 문영이 엄마가 얼른 너 좀 집으로 보내달라고 하더라. 딸아이가 또랑에 빠져 죽었다는 말도 안 되는 말에 저는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는 내내 시모가 저를 골탕 먹이기 위해 한 거짓말이길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랬지만 홀로 집마당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을 하고 있는 시모의 모습을 보고 시모가 했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재은이가 죽었다니요? 아침까지만 해도 엄마 잘 다녀오라고 배웅해주던 애가 죽긴 왜 죽어요? 내가 잠깐 낮잠에 든 사이에 그 어린 것이 엄마 찾으러 간다고 나갔다가 또랑에 빠졌다지 뭐니. 너 놀랄까봐 너한테 말없이 일단 병원으로 달려가 봤는데, 아니 글쎄, 애 머리가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이동 중에 숨을 거뒀다고 하더구나. 재은이 다쳤다고 전화를 받았을 때 그때 저한테 연락을 해주셨어야죠. 왜 일이 이 지경이 되고 나서야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저 재은이 때문에 겨우 살아가는 거 어머님도 아시면서 왜 그러셨어요? 딸아이가 죽은 게 시모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너무 늦게 저에게 연락한 시모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도 시모 옆에 주저앉아 딸아이의 죽음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시모가 갑자기 자신의 신발로 제 뺨을 날려버렸습니다. 우리 재은이 너 때문에 죽은 거다. 네가 집에만 붙어 있었더라면 우리 재은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지도 않았을 거야. 니까짓게 나가서 돈을 벌어오면 얼마나 벌어온다고 괜히 바깥으로 나돌아서 우리 재은이 죽은 거잖아. 네가 부모 노릇을 잘 못해서 우리 재은이가 죽은 거야. 어머님, 왜 이러세요? 어머님이 저보고 재은이 아빠 등록금 벌어오라고 이모님 집으로 저 보내신 거잖아요. 어머님 치매라도 걸리신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니? 네가 돈 벌어오고 싶다고 나가게 해달라고 떼써서 내보내준 거잖아. 네가 우리 언니네 가게에서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먼저 말했던 거 잊었니? 너야말로 치매에 걸린 거 아니야? 갑자기 시모는 말을 지어내며 저 때문에 딸아이가 죽은 거라고 저를 죄인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남편도 저를 보자마자 저의 뺨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이래서 멍청한 것들은 애를 낳으면 안 된다는 거야. 너만 똑똑했으면 내 딸 이렇게 어린 나이에 죽을 리도 없었을 거라고. 너는 내 딸을 죽인 살인자야. 당신까지 왜 이래? 재은이가 이렇게 되고 여기서 가장 힘든 사람은 바로 나야. 나는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돈을 벌러 나갔을 뿐인데 왜 둘 다 나를 재은이를 죽인 살인자로 몰아가는 건데? 재은이 죽인 사람은 내가 아니라는 거 똑똑한 당신이라면 더 잘할 거 아니야. 네가 엄마 보고 일하게 해달라고 때만 안 썼더라면, 네가 집에 딱 달라붙어서 있기만 했더라면 우리 재은이 죽을 일 없었다고. 이래도 우리 재은이가 너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 남편과 시모가 저 몰래 미리 짝이라도 한 건지 남편도 저에게 말도 안 되는 말들을 꾸며 저를 딸아이를 죽인 살인자로 몰아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재은이 너 때문에 죽은 것 같다. 혹시 네 친정아버지 귀신이 외롭다고 우리 재은이 데리고 간 것 아니냐? 어머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왜 손녀딸을 데리고 가겠어요? 어머님 지금 재은이 죽은 걸 어떻게든 저한테 뒤집어 씌우고 싶어서 그러세요? 네가 재수가 없어서 우리 재은이가 죽었다는 걸 너도 알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다. 문영이랑 재은이 장례는 치르지 않기로 했다. 원래 어린애 장례는 치르지 않는 게 맞는 거고 재은이는 우리가 알아서 화장할 생각이니 너는 재은이 마지막 얼굴 볼 생각하지 말고 당장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라. 딸아이가 죽자마자 시모는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집에서 쫓아내려고 했고 또 죽은 딸아이의 마지막 모습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떻게든 딸아이의 마지막 얼굴이라도 보려고 했지만 신모는 딸아이가 안치되어 있는 병원을 알려주지 않았고 신모의 가족들을 총동원해 저를 강제로 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애 죽었다고 하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지 며느리 내쫓는 것 좀 봐. 저 양반 저러다 천벌 받겠는데? 저 며느리한테는 차라리 쫓겨나는 게 나을지도 모르지. 지금까지 짐승보다 더 못한 취급받고 살았는데 애도 없는 마당에 어떻게 그걸 더 버티겠어? 시댁에서 쫓겨나 갈 곳이 없었던 저는 염치를 무릅쓰고 아빠의 친구분에게 전화를 걸어 아빠 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아빠 친구와 그 가족분들이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배려를 해주신 덕분에 저는 그 집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작에 너를 그곳에서 데리고 나왔어야 했는데 아저씨가 사는 게 바쁘다는 이유로 너를 챙겨주지 못했어서 정말 미안하구나.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너 괜찮아질 때까지 여기서 머물도록 해라.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아빠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아저씨 덕분에 살아요. 나중에 꼭 보답하겠다고 했는데 또 안 좋은 모습으로 찾아뵈서 정말 죄송해요. 양말 한 짝도 챙기지 못하고 시댁에서 쫓겨난 저는 아빠의 친구 집에서 얹혀 살면서 망가진 몸과 마음을 회복했습니다. 비록 딸아이는 세상을 떠났지만 지옥 같았던 시댁에서 벗어났음에 감사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사람의 목마른 사람처럼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그동안 못 해본 공부도 했으며 일도 닥치는 대로 다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딸 잃은 아픔을 잊을 정도로 정신없이 살던 중 저의 사정을 알면서도 저의 모든 것을 사랑해주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 다음 주부터 가스검침원 일하기로 했어. 당신이 안 된다고 할까봐 미리 말 못했는데 그건 정말 미안해. 근데 나도 살림의 보탬이 되고 싶었어. 그 일 힘들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기어코 그 일을 구해온 거야? 나는 당신이 그냥 용돈벌이 할 정도로만 벌 수 있는 쉬운 일 했으면 하는데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우리 얼른 돈 모아서 같이 세계여행도 다니고 해야지. 그리고 당신 혼자 일하면서 고생하는 거 보니까 내가 미안해서 그래. 재혼한 지금의 남편과 저는 재혼 전 평생 아이를 갖지 않고 살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아이가 없어도 둘이서 충분히 행복하게 평생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저는 재혼을 하고부터는 남편 덕분에 일도 하지 않고 편하게 집에서 가정주부로 지낼 수 있었는데 그런 생활이 10년 이상이 지속되니 저도 집에만 있는 것이 답답해 가스검침원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가스검침원을 시작하기 몇 달 전 저는 시모 동네와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옆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제가 가스검침원이 되고 맡게 된 동네가 운명의 신이 장난이라도 친 듯 마침 딱 시모의 동네였습니다. 에이, 2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거기서 살고 있겠어? 그리고 살고 있다고 해도 나를 못 알아볼 가능성이 더 큰데 괜한 걱정하지 말자. 얼굴 잘 가리고 가면 못 알아보겠지. 전 시모의 집에 검침을 하게 된 날 저는 그곳 거주자의 이름을 보고 전 시모가 아직도 그곳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모의 집에 들어가기 전 저는 숨을 크게 고르고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뒤 대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분명 저희 집 절 다닌다고 몇 번이나 말했었는데요. 왜 또 오신 거예요? 대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제 귀에 또랑또랑한 젊은 아가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 들어본 목소리지만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에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는데 제 눈에는 20년 전 또랑에 빠져 죽었다는 제 딸아이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딸아이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건 20년 전이었지만 저는 내 눈앞에 서 있는 젊은 아가씨가 제 딸인 걸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줌마, 누구시냐고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엄마, 여기 어떤 아줌마 왔는데 누군지 대답도 안 하고 대문 앞에 서 있어. 누가 왔다고? 누가 왔는데 그래? 설마 또 교회에서 전도하러 나온 거야? 딸아이를 보고 크게 놀란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대문 앞에 멀뚱히 서 있자 딸아이가 집안에 있는 걸로 추측되는 엄마라는 사람을 불렀고 딸아이의 부름에 대답을 하고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70대 노인이 된 시모였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집 대문 앞에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남의 집 초인종을 눌렀으면 어디서 온 누군지 말을 해야지. 경찰이라도 불러야 누군지 말할 테요? 가스 점검하러 왔습니다. 잠깐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제가 방금은 목이 조금 막혀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난 또 누구라고? 괜히 그쪽 때문에 우리 딸만 겁먹었잖소. 어서 들어와서 후딱 하고 가시오. 그날 저는 최대한 제 정체가 들키지 않도록 조심히 가스 점검을 하고 그곳에서 빠져나왔고 그날 밤 남편과 상의 끝에 다시 시모를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딸아이가 집에 없길 바라며 저는 당당히 전시모의 집의 대문을 무작정 열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고 계셨어요? 재은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같아서 찾아왔어요. 저 누군지 알아보시겠죠? 니년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재은이 지금 잠깐 친구 보러 나갔으니까 재은이 돌아오기 전에 당장 내 집에서 나가. 20년 전 또랑에 빠져 죽었다는 재은이가 왜 살아있는 거며 살아있는 재은이가 왜 어머님한테 엄마라고 부르고 있는 건지 저 그 설명 다 듣기 전에 여기서 못 나가요. 어머님, 도대체 저랑 재은이한테 무슨 짓을 벌이신 거예요? 저의 질문에 시모는 20년 전과는 다르게 잔뜩 구부려진 허리를 억지로 피며 말했습니다. 의사된 내 아들 앞길 막기 싫어서 저지른 짓이다. 재은이만 없으면 네가 내 집에서 나가줄 것 같아서 너 쫓아내려고 재은이 죽은 걸로 내가 꾸몄다. 그래서 뭐 이미 20년이나 지난 마당에 이제 와서 네가 뭘 어쩔 테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애를 죽은 것처럼 꾸밀 수가 있어요? 자식 잃은 부모 심정을 어머님이 알기나 하세요? 재은이가 죽은 줄 알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머님이 아시냐고요. 너 힘든 거 내가 알아서 뭐 한다니? 네가 이 집에 붙어 있었으면 우리 아들이 더 힘들어질 것 뻔했는데 네가 힘든 게 내 눈에 들어오기야 했겠어? 너는 몰랐겠지만 재은이 태어나자마자 내 호적으로 올리고 지압이 늦둥이 동생인 것처럼 꾸며 키웠다. 그 덕분에 재은이 애비 지금 돈 많은 집으로 장가가서 처가 돈으로 병원도 개원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20년 전 내가 계획한 대로 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끼어들지 말고 당장 꺼져라. 재은이도 지금 삶에 아주 만족하고 살고 있으니까. 시모는 소금을 뿌리면서까지 저를 집에서 쫓아냈지만
죽은 줄로만 알았던 딸아이가 살아있다는 걸 안 마당에 저는 순순히 물러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날 다시 또 전신모의 집으로 찾아가 집 앞에서 딸아이가 집 밖으로 나오길만을 기다렸습니다. 아가씨 친엄마가 따로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아가씨한테 친엄마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고 싶은데 저랑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이른 아침 운동을 하러 가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온 딸아이에게 친엄마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자 딸아이는 뭐라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대꾸 한번 하지 않고 순순히 저를 따라와 주었습니다. 아줌마가 누구신데 저희 친엄마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아줌마가 누군지부터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재은아, 믿기 힘들겠지만 내가 네 친엄마야.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많이 당황스럽고 놀랐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너한테 내 존재를 알려야 될지 모르겠어서 무작정 찾아왔어. 놀라게 해서 정말 미안해. 딸아이에게 내가 네 친엄마다라는 사실을 밝히자 딸아이가 눈시울을 붉히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을 서럽게 울던 딸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제 친엄마가 아니라는 걸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빠라는 사람이 내 아빠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할머니랑 아빠는 제가 어릴 때 기억을 못해서 엄마를 기억 못하는 줄 알고 있지만 저한테는 엄마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할머니랑 아빠가 저를 속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근데 왜 할머니한테 엄마라고 부르고 살았던 거야? 엄마는 네가 그렇게 사는 줄도 모르고 네가 죽은 줄로만 알고 너를 찾지 못했단 말이야. 내가 아빠 앞길을 막는 걸림돌인 것 같아서 말 못했어요. 근데 엄마는 제가 죽은 줄로만 알았다뇨? 엄마가 저 버리고 도망간 거 아니었어요? 제가 왜 그 집에서 떠나야만 했는지 모르고 있는 딸아이에게 저는 숨김없이 20년 전 있었던 일들에 대해 말을 해주었고 제 딸아이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저 당장 그 집에서 나오고 싶어요. 할머니랑 아빠가 엄마한테 어떤 짓을 저지른지 안 이상 저 더 이상 거기서 못 살아요. 그리고 저를 죽은 걸로 위장시켰다뇨. 할머니랑 아빠가 저를 평생 속이긴 했어도 나쁜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악마보다 더한 사람들이라니. 저 그 집에서 나오고 싶어요. 딸아이는 저만 괜찮다면 저를 따라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딸아이는 바로 전시모의 집으로 찾아가 딸아이의 짐들을 챙겨 나왔습니다. 저는 엄마가 저를 두고 도망갔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언젠가 한 번쯤은 찾아와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늘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시 찾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엄마. 재은아, 우리 앞으로 2번 다시 떨어지지 말고 평생 꼭 붙어 살자. 엄마는 지금 새 인생을 얻은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 앞으로는 엄마가 지난번 같은 실수하지 않고 꼭 너를 지켜줄 수 있도록 할게. 그 이후로 시모는 제 딸아이를 다시 데려가겠다고 온갖 협박을 해왔지만 시모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말뿐이었고 그 어떤 법적 조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재혼한 제 남편의 집으로 들어온 딸아이는 평생 혼자 사는 한이 있어도 할머니와 아빠에게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재혼한 현 남편은 제 딸아이를 자신의 딸처럼 생각하겠다고 말해주었고 제 딸아이도 제 남편과 잘 지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거의 평생을 떨어져서 산 저희 세 식구가 다른 가족들과 같은 평범한 가족이 되기까지 참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누가 봐도 화목한 가정이 되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2번 다시 제 딸아이를 잃지 않을 거고 또 지금의 행복도 깨트리지 않을 거랍니다. 20년 전에 저는 비루하고 약하고 어디에도 쓸모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든든한 남편이 있고 지켜야 할 딸이 있기에 절대로 약해지지 않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 딸을 지켜낼 것입니다. 비온 뒤 맑음이라고 20년을 딸 잃은 슬픔에 빠져 살았으니 앞으로 다가올 제 인생에 적어도 20년은 화창하고 따뜻하기만을 간절히 바라봅니다.